네, 오후 시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경 브리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강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브리프.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면은 이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와 기후 변화 프로그램에 약 우리 돈으로 481조 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야기로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연결고리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 이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또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패키지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자. 기업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후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태양광 에너지 또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풍력 에너지 그리고 뭐 태양광 에너지 등 많은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기후 변화, 뭐 신재생 에너지 연결고리를 따르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다 살피게 되었고요. 네.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 풍력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수소 최근에 와서 이 좀 다양한 루트에서의 루트가 다양하게 나왔었고요. 이 때문에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앞에서의 개별적인 산업에 대한 뉴스도 좋았지만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네.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강한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에너지 위주로 살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수력 이렇게 있는데. 네, 한때 우리가 러시아발 이슈로 해서 에너지 대란을 크게 겪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 풍력 타워를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수소 에너지와 같은 발전소를 짓는다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가장 쉽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 패널이 아닐까. 이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뭐 하지만 이 바이든 정부 내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태양광 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 그리고 수소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뉴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 탄력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 군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중 동안에 태양광 사실 패널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한 뉴스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에서 좀 눈치를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실적 전환에 대한 뉴스 이번 주 주중 동안에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통은 이제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점 본다라면은 중국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 그리고 더 나간다라면은 미국에 있는 시장을 좀 주력으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에너지 대란에 대한 위치가 지금 유럽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들 안에서도 유럽의 시장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에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이 아닌가, 눈을 돌린 것이 관심이 이동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태양광 기업들, 뭐 OCI도 폴리시클론 가격 때문에 급락을 한번 보이긴 했지만은 그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솔루션 움직임도 상당히 크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네. 신성 ENG라든지 S에너지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동반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 또 분위기가 계속 좋을까요? 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실적 전환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었던 미 정부의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재 미 의회 상원을 통과했고 네. 그리고 하원에 대한 이제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표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주중 안에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따라오는 정책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미국 안에서 진행하는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 아마도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정책 기조 함께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에너지 대란, 유럽 안에서는 지금 경기가 완벽하게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이 시기상 계절적으로 겨울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이 급박함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정부 정책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유럽의 겨울을 볼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따라올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이야기도 기대해보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는데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우리 국내 이 에너지 기업에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을까요?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로 해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이 제조 공급에 대한 루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추이는요, 과거 정부에서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공급이 과다했다라는 평가로 해서 현 정부에서는 그 태양광에 대한 투자보다는 원전으로 투자를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유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의 과정에서 봤었던 뉴스하고는 좀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그리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러면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하나 솔루션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태양광 패널 부분 안에서의 이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클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풍력이나 수력 에너지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태양광 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유럽 시장이다. 네. 그러면 유럽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찾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접근성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른 지역보다 큰 추이에서 이 변화되고 있는 거는 풍력 이 타워 건설이거든요. 네. 전 세계의 이 풍력 에너지 사업의 과반수 이상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도 못지않게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시장에 이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보셔야 되는데 CS 베어링과 CS 윈드를 보셔야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기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오늘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 신재생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CS 베어링, CS 윈드, 풍력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밖에 동국 SNC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강하다. 그러니까 네. 꼭 태양광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태양광 에너지 이외에도 풍력 에너지, 수소 에너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
베어링, 또 CS 윈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는데요.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죠. 네, 애플에 대한 실적 발표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플에 대한 실적이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어둡게 보고 있지만 향후 3분기 이후부터 해서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꼭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의 서프라이즈 뉴스 때문에 애플에 대한 주가도 장중, 그러니까 미 증시 장중에서 올랐고요. 그리고 장이 마감한 다음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동반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애플에 대한 2분기 실적보다 애플의 3분기에 대한 전망 해석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 쪽에서도 이 애플 3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판매량에 대한 실적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애플의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가 9월 달에 출시 예고가 됐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공식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애플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아이폰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애플의 예상 밖의 그 매출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이 애플이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둔화에도 이제 그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또 사업 경쟁력을 이번에 보여줬는데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을 안고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 네.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어제의 이야기 핵심이었고요. 네. 일단 애플이 이제 아이폰 14에 대한 시리즈로 이제 관심이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분기 때까지도 이 아이폰 13에 대한 시리즈 흥행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이폰 14 당연히 초기 흥행은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는데 대부분의 IT 기업들,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준비를 합니다. 혹은 투자 축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게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애플 쪽에서도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앞단에서요,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에 대한 제조를 가장 많이 하는 대만의 팍스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때 팍스콘에서 인력 공급, 그러니까 이 구인 모집을 굉장히 대규모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이폰 14가 곧 출시되겠구나. 그러면은 아이폰 초반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생산과 그리고 이 초기 시간대에는 네. 아마도 뭐 경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얼마만큼 빨리 팔리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이동될 것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이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은 조금은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팀 쿡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분기에 대한 실적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관심 자체는 아이폰 14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아이폰 14가 지금 애플에서는 한 2년마다 이렇게 뭐 디자인이랑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많이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애플 관련주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를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아이폰 이 만드는 부품사들, 뭐 고정적인 부품사들이 있는데 기존의 이 부품사들 중에서 퇴출된 기업은 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기존에 있었던 라인이 있었던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을 그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가장
애플 수혜주입니다. 네. 아이폰의 공급이 LG 이노텍의 매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LG 이노텍을 가장 중점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아이폰 13에 대한 흥행 덕분에 LG 이노텍은 한동안 지난해 또 올해도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위치, 주가의 도움이 상당히 도왔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폰 14에 대한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권, 그러니까 그 지난해 올라왔었던 위치에서 꾸준히 머물고 있는데 이 가격 지지는 꾸준히 유지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와 같은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LG 이노텍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들, 네. 카메라 모듈 기업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자화전자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이 애플에 대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이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초에 36,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다시 22,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26,000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은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BH라든지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 이노텍 관련해서 이 카메라 모듈 기업, 자화전자나 BH 기업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이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좋은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네. 막상 이제 장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뉴스는 사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인 건 맞고요.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최근에 건설 기업들, 건축 기자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네. 예상해 보면은 하나의 이제 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시간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네. 잠재적인 모멘텀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건설 기업들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올해 초만 해도 건축 기자재에 대한 공급에 공급 대란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 실질적인 활동이 조금은 좀 답답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건축 기자재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들에 대한 마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건축 기자재 혹은 이제 건축에 필요한 중장기 기업들 모두 다 실적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은 플러스 알파 잠재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건설 기업들이 기존에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실적 이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오늘 움직임이 좀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기업의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설의 종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날짜에서도 두산마켓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2%로 상승폭을 좀 반납했지만 장 초반 출발했을 때 3%대까지 실적에 대한 이 반응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이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다른 건설 중장비 기업들이 함께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그 두산마켓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미국의 캐터필라에 대한 모멘텀이 큰데 캐터필라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달 수 있는 진성 TEC 이 종목은 지금 현재 6%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성 TEC도 두산마켓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진성 TEC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본다라면은 과연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우호 국가에서 이제 대면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러시아에서는 비우호 국가로 좀 지정됐지만은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리가 우호 국가로 좀 분류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사업에
일원으로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기업들 최근에 와서 이제 다스코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5월 달에 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재차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가가 5,000원 라인대에서 지지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성 TLC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건설 기업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탑픽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업 역량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건설 기업들 해외 플랜트부터 해서 해외 건설을 경험했던 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이와 같은 건설주를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장비 기계로 했을 때는 두산 밥캐, 왜냐면은 근접성이 중국과 아주 멀리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다스코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는 탑픽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활동이 가장 먼저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 역량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데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접근은 가장 빠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우크라이나의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상하고 이야기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를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8,500원 라인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가 하방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탑픽 종목으로 도화 엔지니어링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법인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우호 기업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주는 무쌤의 트레이딩 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